학교 선생님에게 목숨을 잃은 8살 아이 고 김하늘 양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교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요, 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사 A씨의 범행 목적과 그리고 계획 범죄 유무 등 범죄 분석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담 수사팀은 지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또 컴퓨터, CCTV,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해당 교사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좀 말을 할 수 있나요? 프로파일러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해지기로는 그 해당 교사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뉴스원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가해 교사가 있는 침상 인근에서 자신의 가족을 면회했다는 다른 보호자가 뭐라 그랬냐면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여자가 자는 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사로 보이는 한 남자도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가해 교사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혹시 도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사복 입은 형사들이 24시간 병실 앞을 지키고 있는 것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 오후 4시 10분쯤에요. 육정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이 이 중환자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문제인 상황인데,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48시간 내에 충분한 조사를 마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또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집행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건 당일날 이 하늘 양이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 하늘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휴대전화의 어떤 앱을 통해서 이게 막 소리가 다 들린답니다. 휴대전화가 꺼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있었고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시청각실까지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김하늘 양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 중인데요. 하늘 양 아버지에 대한 악플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왜 악플을 다는 걸까? 아버지가 그 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늘이 기자들의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실시간 소리 듣기가 가능한 거냐? 이거는 구글의 아이 보호 앱런처로 나오는 무료 제공 어플이고요. 얘가 녹음이 되지 않아요. 들을 수는 있어요. 혹시나 하는 정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깔아놨고 평상시에는 위치만 확인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있는 모든 악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분들도 다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 양 아버지가 사건 당시에 정황이 담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던 게 아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그 특정 앱을 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앱을 왜 까냐? 그거는 불법이다. 쓰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써도 된다. 그 부모가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논란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들이 하늘 양을 찾는 과정에서 활용됐다고 알려진 이 위치 추적 및 도청 어플리케이션, 이 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대응책 마련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앱은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를 볼 수가 있고 원격으로 자녀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운로드 순위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해당 앱을 두고 일부 교사 커뮤니티나 혹은 인터넷에서는 교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앱이 주변 소리를 들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취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제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법이지만 제가 여기서 자리를 떠나면서 녹음기를 켜놓고 간다면 그것은 이제 도청, 불법 녹음이 되는 것이죠. 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 주변 소리를 듣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소리를 듣는 것이 과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 찾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악용이 되면 또 도청으로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막는 방법을 찾기 위한 건데 이번에는 학교 건물에 CCTV가 없어서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동의 없는 녹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 교실 또는 복도라도 이 CCTV를 달면 어떨까요? 네, CCTV가 없어서 하늘양을 찾는데 더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런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 내 CCTV 설치는 지금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장이 교사, 부모,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위치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상에도 초교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달라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교실 안에 설치하는 건 이 학부모와 교사 간의 그 온도차가 큽니다. 교사 단체 측에서는 교수권과 학생 사생활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면서 CCTV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선생님이 과연 근무를 하게 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뭐 조치가 내려지자마자 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그냥 짜증난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8살짜리 아이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사건이잖아요.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양의 발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던 8살 배기 소녀 이 하늘이가 오늘 영원히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를 실은 운구차가 대전 추모공원까지 가는 길에 경찰차가 호위를 했습니다. 화장터로 가던 운구차는요. 하늘이가 태어나고 자란 보금자리를 잠깐 들렀는데 하늘이가 뛰어놀던 거실, 방 다 둘러볼 시간을 충분히 주려는 듯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때까지 200m 정도를 10k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면서 충분한 작별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운구차가 하늘이가 다닌 초등학교를 지날 무렵에는요. 학교 교사 10명 정도가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교문 앞에서 하늘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시민도 여러 명 학교 근처에서 하늘이의 영면을 애도하고 가슴 아파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가 편안하게 쉬기를 기도하겠습니다.